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어쩌나 BOE 아이폰 15에서 한 종이만 OLED 납품할 때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BOE가 지금 LCD 패널을 석권했죠. 그리고 LCD 패널과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OLED로의 전환을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BOE의 상황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폰 OLED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면양 11 공장에 보조금 삭감이 예정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아이폰 P15에서는 한 종에만 OLED 패널이 공급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BOE와 같은 경우는 화웨이와 같이 성장했던 기업이죠. 화웨이가 이제 OLED 패널을 거의 대부분 BOE에서 가져다 썼는데 화웨이가 지금 몰락을 하면서 그 OLED 패널을 가져다 썼던 이 화웨이가 없어지면서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이 지금 삼성하고 애플입니다. 특별히 애플에 공급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었는데 뚫었는데 예상보다 지금 저조한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이폰은 기본 아이폰, 그리고 아이폰 플러스, 아이폰 프로, 아이폰 프로 맥스 이렇게 4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BOE는 그중 가장 기본형인 아이폰 15에서만 OLED를 공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위 버전 2종인 아이폰과 아이폰 15과 아이폰 15 플러스의 납품을 기대했던 BOE의 입장에서는 이 소식은 실망스러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면양 지방정부의 보조금 삭감이 예상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소식은 BOE에게 발등에 불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듯 BOE가 원래는 하위 버전 2종인 아이폰 15, 아이폰 15 플러스의 납품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BOE의 발목을 잡은 것은 낮은 수율,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강력한 견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BOE가 한정에만 납품할 것으로 보이면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5 시리즈의 4가지 종류, 그래서 아이폰 15, 아이폰 15 플러스, 아이폰 15 플러스 프로 이렇게 4종, 그리고 엘리트 디스플레이는 상위 라인업인 프로 맥스 이렇게 2종의 그 OLED 생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한 종에만 BOE가 납품한다고 할지라도 BOE의 수율이 높아지면 언제든지 애플이 BOE의 OLED 납품을 전 모델로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경계해야 될 상황이죠. 그러나 이번 결과로 인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지금 확연한 상황입니다. 지금 면양 B11 공장에 지원한 지원금 규모가 삭감이 된다라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대규모 보조금으로 이 LCD 사업을 성공했었던 BO 입장에서는 이 OLED마저도 대규모 보조금으로 성장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성장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보조금을 버리려고 지금 생각을 했었던 BO 입장에서는 애플의 물량을 더 뚫지 못하고 지방정부의 보조금 삭감까지 있고 있기 때문에 OLED 분야에서는 지금 적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더 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BOE 어쩌나 신형 아이폰 15에 OLED 한 종만 납품될 뜻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BOE는 올해 하반기 출시될 애플의 아이폰 15 시리즈에서도 OLED를 하위 라인업 기본형인 아이폰 15 한 종에서만 납품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BOE가 올해 아이폰 15 시리즈에서 하위 라인업 2종인 아이폰 15, 아이폰 15 플러스에 납품할 것으로 점쳐왔죠. BOE는 지난해 아이폰 14 시리즈에서도 하위 라인 한 종인 아이폰 14 납품을 기반으로 외연 확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했고 애플 입장에서도 지금 BOE를 키워서
삼성과 LG를 견제하려고 했었던 이러한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올해 아이폰 15 시리즈에서는 TFT 기술 기준으로 하위 라인업 두 종인 6.1인치, 6.6인치에서는 LTPS 방식의 OLED를, 상위 라인업 두 종인 6.1, 6.7인치, 그래서 아이폰 15 프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서는 LTPO 방식의 OLED를 적용합니다. 상위 라인업에 사용되고 있는 LTPO OLED는 하위 라인업의 지금 LTPS OLED보다 전력 소비도 적지만 지금 기술적 난이도는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BOE가 올해 납품이 예상되고 있는 아이폰 15 적용 OLED인 LTPS OLED는 전작인 아이폰 14에 적용된 OLED와 비교해 해당 모델 패널 사용 변화가 적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15 플러스도 아이폰 15과 마찬가지로 LTPS OLED를 사용하기 때문에 BOE의 납품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앞선 업계 추정과는 달리 BOE가 6.7인치 아이폰 15 플러스용 LTPS OLED를 납품하지 못하게 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해당 모델 OLED를 전량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BOE의 당초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최근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금 업계에서는 두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의 위험 분산 의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특허 침해 경고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 애플의 위험 분산 의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OE의 납품을 막는 것은 BOE의 OLED 기술력이 너무나도 낮다라는 측면이죠. BOE의 OLED 기술력이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애플의 디스플레이를 납품하고 있는 다른 두 업체인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와 비교하면 그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것이죠. 불과 1년 전 이맘때 BOE가 당시 레거시 모델이었던 아이폰 13 일반형 OLED 수율을 높이려고 TFT, LTPS 설계를 이미 변경한 것이 애플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공급업체로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지만 결국 애플의 선택은 가격이었었죠. 그래서 결국 기본 모델밖에 못하게 되었고 이번에도 기본 모델밖에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상반기 BOE의 아이폰 13용 OLED 배정 물량이 급감한 바가 있었습니다. 애플은 BOE가 신제품 출시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아이폰 레거시 모델용 OLED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만들지만 아이폰 신제품용 OLED를 두 종이나 맡을 정도의 기술력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아이폰도 신제품 출시 후 3, 4개월간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에 처음 딱 출시되자마자 3, 4개월 동안 불티나게 팔리기 때문에 올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부터 아이폰 15 OLED를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이 수량을 맞춰야 되는데 연말 성수기 시장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BOE가 이 수량을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난다라는 것이죠. 특정 패널 업체가 OLED를 제때 생산하지 못한다면 애플이 다른 업체의 패널 공급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때 증산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추가 물량에 대한 가격 협상에서 애플이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상황. 그래서 애플이 끌려가다가 결국 적지 않는 웃돈을 얹어줘야 되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BOE가 아이폰 15 시리즈에서도 LTPS 방식 OLED 두 종 개발에 여전히 참여하고는 있지만 양산 공급은 한 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지금 BOE의 기술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에서의 하이 라인업에도 홀 디스플레이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술적 난이도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는
BOE를 더욱 믿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지난해보다 지금 기술적 난이도가 더 올랐다. 이는 어쩌면 BOE가 대응하지 못하고 수율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특허 침해 경고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BOE에 대한 특허 침해 경고를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BOE의 납품 모델을 두 종이 아닌 한 종으로 제한시킨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죠. 고객사인 애플도 BOE가 특혜를 침해하고 있다라는 삼성 디스플레이 주장을 대놓고 묵인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도 초소형 올레드 사업 최대 시장인 애플의 아이폰의 출하량이 연간 2억 2천만 대 수준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가지고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될 BOE를 결국 키워줘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이 물량을 지켜내는 것, 이것은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초 BOE 등을 상대로 올레드 특허 침해 소송을 했고, 이러면서 경고를 했고,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인 ICT를 상대로 미국 도매업자가 수입 판매하는 수리용 리퍼브 올레드에 대해서도 특허 침해 조사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도매업자가 수입 판매하는 수리용 리퍼브 올레드에 대해서 침해 소송을 했다라는 게 우리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ITC가 최근 조사를 개시한 이 수입 판매용 수리용 리퍼브 올레드 이 사건에 대해서는 17개 미국 도매업체를 피신청자로 신청을 했지만 삼성이 실제 겨냥한 상대는 BOE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미국에서는 사설 수리업체가 판매할 정도로 많은 올레드를 생산하는 업체가 별로 없는 데다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제출한 특허 침해 조사 신청서에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스마트폰 모델이 바로 아이폰 12이기 때문이죠. 아이폰 12의 경우 애플이 BOE에게 리퍼브용 올레드로 승인받는 첫 번째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족한 기술력 그리고 특허 문제 이걸로 인해서 올해도 아이폰 올레드 물량을 크게 늘리기는 BOE 입장으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BOE 기대는 올해에는 아이폰 15 시리즈에서 LTPS 올레드가 적용한 하이 모델인 아이폰 15, 아이폰 15 플러스 모델을 모두 납품하고 내년 아이폰 16 모델에서는 상위 라인업인 LTPO 방식의 올레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아이폰 16 모델의 프로 맥스 모델까지 공급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첫 판부터 그 판이 어그러진 것입니다. 현재 BOE의 상황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 특히 면양 정부는 아이폰 올레드를 주력하고 있는 중국 면양의 B11 공장의 보조금 지원 삭감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방 정부가 계속 지원을 해왔었는데 이 지원이 지금 끊기지는 않고 좀 상당 부분 줄인다라는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아이폰 올레드를 주력으로 삼고 있는 B11의 공장의 경우 올레드 생산 수율의 증대, 여기에 납품 물량 증가, 차기 모델인 LTPO 모델도 생산을 해야만 흑자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와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서 적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전체를 보면 적자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통해서 흑자로 돌아선 기업이 지금 BOE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렴한 가격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러한 지방정부의 보조금,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이제 많은 부분 끊기게 될 입장에서 이제
이것을 흑자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율, 그리고 잘 팔려야 되고, 그리고 많은 고객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중소형 올레드의 가장 큰 지금 판매처라고 보이는 애플마저 그들의 생각으로 뒤통수를 치는 이러한 상황이 그들에게 결코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BOE가 올레드 분야, 중소형 올레드 분야에서 지금 성장을 하면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올레드 분야를 많이 갉아먹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LG 디스플레이가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애플이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 지금 원래는 BOE가 내년도 모델인 16 모델에 대해서는 전 분야, 그래서 아이폰 16, 아이폰 16 프로, 아이폰 6 플러스 프로, 프로 맥스, 이 모든 것까지 다 해서 지금 전체 올레드 물량에서 삼성을 제치고 최고의 공급업체로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삼성의 강력한 견제, 그리고 그들의 그 수율 부족을 통해서 이 생산 단가도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겹치게 되면서 지금 삼성이 있기 때문에 생산 단가는 그렇게 높이 책정하지 못하는 상황, 이러한 것까지 다 겹치게 되면서 이게 초반부터 어려워졌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